네, 엘친마당 시간입니다. 키움전 첫 경기를 힘겹게 잡고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수요일 경기에서 대역전패, 그야말로 한 이닝에만 9점을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좀 김윤식 선수의 호투가 좀 무색하게 타선도 도와주지 못했고 불펜 쪽에서 정우영 선수가 또 대량 실점을 하면서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뒤에 나온 투수들도 이제 이미 올라올 대로 올라온 키움에 한번 터지기 시작한 타선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패를 당하고 말았는데 또 이제 오늘 나오는 임창규 선수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도 또 정찬원 선수가 나오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또 키움의 타선이 살아나서 그래도 끝까지 잘해가지고 위닝 시리즈 거두기를 바라겠고요. 어제 경기 어떤 장면들이 있었나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열심마당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열린 경기 결과입니다. 키움과 LG 최원태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되면서 키움이 11대1 대승을 거뒀고요. 광주에서는 이 SSG 랜더스가 이건욱을 내보내고 앤더슨을 잡았습니다. 백승건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고 불펜이 완벽했고, 이 사직에서는 찰리 반즈가 오랜만에 좋은 피칭을 보이면서 롯데가 두산의 승리를 거뒀고요. 수원에서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접전 끝에 NC가 8대7 한 점 차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돌아온 이용찬이 세이브를 기록을 했고요. 이 대전 삼성 하나 경기에서는 페냐 선수의 호투로 하나가 5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어제 경기 너무나 잘 던져줬죠. 김윤식 선수가 2주 만에 다시 선발 기회를 잡았는데 6이닝 동안 72구 1실점,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정우영 선수가 승계주자를 들여보내면서 허용한 실점인데 4개의 탈삼진을 잡아냈고요. 특히나 좋았던 건 무사사구 피칭이었습니다. 직구 구속도 142 정도의 형성이 되면서 특유의 김윤식 선수의 7태면 처벌하시기의 피칭, 그러면서 키움 타자들을 상대로 6회까지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7회 선두타자 러셀에게 3루타를 좀 허용을 한 게 아쉬웠는데, 일단은 그 이전에 타선이 좀 침묵을 했죠. 앞선 말루 찬스도 있었고 득점권 찬스도 있었는데 시원하게 좀 최원태 선수를 공략하지를 못했고, 박동원 선수의 대타 적시타가 어제 경기 유일한 득점이었고, 불펜이 또 정우영 선수를 포함해서 많은 선수들이 실점으로 허용을 하면서 결국 승리 투수가 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다음 등판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김윤식 선수의 피칭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선발진이 그래도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자, 김윤식 선수가 6회까지 79로 잘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셀을 맞이를 했는데 저는 왜 이거를 시프트를 또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러셀 선수가 나오니까 수비를 좌익수 방향으로 당기면서 타자가 보는 쪽에서 이제 1, 2루 간에 오스틴 선수 혼자만 남아 있었고, 아예 타자가 눈앞에서 보기에 밀어치면은 이거 장타 나오겠는데 랄 정도로 좀 극단적인 시프트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3루타를 허용하게 되는데 러셀 선수가 못 밀어치는 타자가 사실은 아닙니다. 밀어친 타구의 비율이 34.8%나 되고 이게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닙니다. 스태티즈 기준으로 봤을 때 중앙으로 가는 타구 그리고 당겨치는 타구의 비율이 다 따로 나와요. 그래서 3개의 타구를 분할을 했을 때 34%면은 못 밀어치는 타자가 절대 아니고, 밀어친 타구의 타율이 2할 8푼 1, 2 정도나 됩니다. 밀어친 타구의 타율이 1할 때 타자들 수두룩하고 아예 8푼인 타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밀어친 타구의 타율이 2할 8푼 1, 2면 못 밀어친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또 시프트를 하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간에 3루타를 허용하고 투수 교체로 정우영 선수의 투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또 해야 하지만 야구는 또 결과의 스포츠고 결과로 작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이게 투수 교체가 계속 반복돼서 실수가 나오면, 특히나 정우영, 이정용 한 달 반째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 두 선수를 계속해서 이 타이트한 상황에 내보낸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벤치의 생각을 조금 빌려보자면 정우영 선수를 무사 3루에서 투입해서 최소 3루 주자를 불러들이더라도 땅볼 유도를 하면서 최소한의 실점도 좀 억제를 하려는, 동점까지는 좀 주려는, 아니면 이영중 타석부터 실제로 이제 무사지만 전진 수비가 계속 나온 것으로 보아 이 경기를 한 점도 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우영의 땅볼 유도를 바라고 투입한 것 같은데,
사실 컨디션이나 구위를 보자면 지금 정우영의 공으로는 땅볼 유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물론 이영종 선수를 잡기는 했습니다만 이영종 선수 사이드에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그런 결과고, 더 큰 문제는 박찬혁에게 볼넷을 주면서 주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병욱을 상대를 해야 했는데 정우영 선수 아시죠? 이 공으로는 왼손 타자 상대 절대 안 됩니다. 150km가 넘는 공을 가지고도 왼손 타자 상대 어려워했던 정우영인데 구속이나 구위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미 뭐 예견돼 있었죠. 여기서 투수를 좀 바꿨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임병욱 선수에게도 역전 2타점 2루타를 허용하면서 한 이닝 9실점에 스노우볼이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일단 첫 번째, 김윤식의 몸 상태에 이상이 있었으면 아예 7회 새 투수로 시작했어야죠. 물론 뭐 투수 교체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웃게임에서도 보셨잖아요. 김윤식 선수가 허리가 아파서 그때 당시에 좀 통증을 참고 던졌어요. 그러면은 5회 끝나고 내려가고 6회부터 불펜을 올렸으면은 지난해 플레이오프 그 3차전도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결국에는 애매하게 투수 교체를 한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뭐 동점을 준다 치면은 김윤식 선수의 공이 워낙 좋았으니까 몸에 또 이상 없이 계속 갔더라면은 동점은 준다 치고 그래도 김윤식의 공을 믿고 더 던지게 했어야죠. 왜냐면 투구수가 너무 지금 적은 상황이었잖아요. 한 80개 정도까지는 좀 지켜봤어야죠. 결과적으로 애매한 타이밍에, 특히나 그 다음 투수가 정우영이었다는 거는 저는 최악의 결정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깔끔한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유영찬과 진해수를 붙이든가, 유영찬 선수 사실 분위기에 휩쓸린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뭐 실점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공을 던질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어제 안 좋았어도 그래도 깨끗한 상황에서 좀 수정의 가능성이 있는 이 김진성 선수를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연투를 시키더라도 박명근이나 함덕주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왜 굳이 정우영을 올렸어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가 않고요. 특히나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왼손 타자 상대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인데 동점을 허용하지도 않고 원아웃 주자 1-3루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임병욱 선수 타석에서는 진해 선수가 나왔어야죠. 그러면서 동점을 주더라도 계속해서 후반 승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갔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투수 교체를 하고도 졌다면 오늘은 타선 침묵 때문에 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왜 굳이 이제 결말이 좀 뻔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좀 투수 교체를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뭐 김현식 선수의 상태는 오늘 이제 뭐 브리핑 시간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물러났어야 한다면 아예 7회를 준비시키면 안 됐고,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했고, 아니면 몸이 괜찮다면은 이 김윤식 선수를 좀 더 믿어서 늦게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애매한 교체가 결국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정우영 선수 심각합니다. 어제 패전 투수로 이제 9원 투수인데 벌써 패가 4패째입니다.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진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건 뭐 야구장에 오신 분들, 야구 관계자들, 다른 팀 선수들, 전력 분석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투심의 구위와 구속 떨어졌죠. 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가 이 올해 퀵모션을 바꾸는 것보다도 일단 투심의 구위가 떨어졌으면은 그에 맞는 변화구 구종을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변화구 구종 개발 안 된 상태로 투심 구위 떨어진 상태로 투심만 가지고 시즌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정우영 선수가 최근에야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뭐 이런 것들을 연습하면서 스플리트 뭐 던진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시기에 미리 준비를 했어야죠. 지금 시기에 구종 연습할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퓨처스 가서 하거나 아니면 진작에 준비를 해왔어야죠. 지금에서 뭐 투심이 계속 떨어졌다고 결정구가 없다고 구종 개발을 하는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특히나 이제 투심 패스트볼이 150km가 넘어갈 때는 이 공들이 타격을 해도 이제 뭐 땅볼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삼진을 잡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사실상 지금 투심하는데 구속이 146 정도 나온다. 그래서 정우영 선수 공의 구위로 이 배트를 비껴간다기보다는
지금은 배트에 너무 정타들이 잘 맞고 있죠. 그래서 컨택률이 높아졌고 삼진 잡을 확률이 지난해 16.1%에서 올해 10.9%로 감소를 했습니다. 정우영 홀드왕을 했던 투수잖아요. 삼진을 못 잡으면은 정말 심각한 거죠. 삼진율이 좀 크게 줄었고, 뭐 일각에서는 관리를 안 해줬다, 너무 많이 던져서 그렇다 하는데, 이 선수 지난 유지현 감독 경원호 코치 체제에서 고우석보다도 아껴서 등판한 투수가 바로 정우영입니다. 네, 뭐 정우영 선수가 멀티이닝을 소화한 적도 많고 하지만 멀티이닝 할 때는 연투를 거의 최대한 안 시키고 3연투는 고우석 선수는 했어도 정우영 선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불펜 투수들이 좋았기 때문에 다른 팀 불펜에 비하면은 정말 많이 관리를 받았죠. 근데도 이제 본인의 구위가 떨어진 거는 본인이 결국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이제 뭐 수비 안 했다고 뭐 째려보거나 뭐 아쉬워하거나 하지 말고 본인의 공으로 타자를 좀 압도할 힘을 가져야겠죠. 저는 그게 급선무인 것 같고, 오늘 정말 이제는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영상 다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정우영 안 좋다, 10일만 좀 조정 기간을 주자, 정우영 필승조 때 쓰면 안 된다, 뭐 이정경도 마찬가지고 정우영이 나오면 경기가 좀 묘하게 흘러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제 많이 봤잖아요, 올 시즌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에서라도 좀 피드백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필승조는 지금 유영찬, 박명근, 함덕주, 거기에 뭐 김진성도 컨디션 좋으면 1이닝 막아줄 수 있고, 또 진해수 선수도 오늘 뭐 승부가 많이 갈린 지점에서 등판하긴 했지만 원포인트 역할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선발들이 이닝을 많이 소화해주고 있는 시기에 딱 퓨처스 열흘만 딱 내립시다. 진짜 최소 열흘만 딱 내리면 저 충분히 정우영 선수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우영 선수에게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1군에서 조정을 해가면서 마운드에 올라와서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어제는 또 어제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또 새로운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정찬원 선수와 임찬규 선수의 신구 투수 조정 맞대결이 예정이 돼 있고요. 대전에서는 삼성과 하나, 수아레즈와 새 얼굴 산체스의 맞대결, 두산과 롯데 사직 경기에서는 딜런 선수와 나균환 선수의 맞대결, 수원에서 열리는 NC와 KT는 위기의 KT가 NC의 구창모를 만납니다. 구창모와 슐서 선수의 맞대결이고요. SSG와 기아, 이 경기가 또 재밌을 것 같은데 좌완 영건, 오원석과 윤영철이 맞붙습니다. 그래서 순위 싸움이 치열한 만큼 야구 팬들의 흥미를 돋울 수 있는 매치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경기 끝나고 KBO 리그 순위표 살펴보겠습니다. LG가 다시 3위로 내려왔고요. SSG가 또 롯데가 나란히 승리를 거두면서 1, 2위를 나눠 가졌고, NC가 2연승을 거두면서 4위, 5위는 기아 타이거즈, 공동 6위는 삼성과 두산. 어째 같이 이기고 같이 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위는 연패를 끄는 키움이고요. 9위 한화, 10위 KT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침마당 오늘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어제 정말 이 7회 보는 제가 기가 다 빨릴 정도로 왜 1이닝도 못 막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경기였는데 또 잘 이겨내가지고 오늘은 또 다른 경기, 어제는 잊어버리고 오늘 또 집중을 해가지고 위닝 시리즈 꼭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엘침마당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